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야 하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지난 5월 FOMC 연준 미팅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미팅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회의는 6월 15일에서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모든 연준 의원들이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미국 증시 반응은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발표 전에는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미국 증시가 발표 후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대로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될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도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옆집 똥개 마냥 미국 증시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9,825달러, 과연 3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증시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비트코인은 왜 다른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유명 이 투자은행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자문회사인 에버코어 ISI의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며 S&P 500은 지금부터 22%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의견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덧붙이기를 건강한 신용시장과 기업들의 지속적 이윤 증가에 힘입어가지고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이다. 소매 투자자들은 고용시장이 계속 강력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올 것이며 금년 여름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년 여름까지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연준도 살살 이제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식량 가격 난 때문에 쉽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 법원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의는 아니고 한 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이렇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뭐 인정을 했다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해서는 마스터카드 부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조만간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대량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이미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하는데 고위 경영진의 블록체인 이해도와 확장성 부족, 비즈니스 원칙 규제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암호화폐를 막을 수는 없겠죠. 더욱더 많은 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고치를 뚫고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열심히 활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결제 가즈아. 다음으로 해서는 마이애미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 씨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야, 정말 역시 상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영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가인 앨린 하워드가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는 중요한 트렌드이며 향후 기술과 이 경제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로 잠깐 넘어가가지고, 원래는 이 포르투갈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었다가 최근에 매기기로 했다. 세금 내놔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금 법안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포르투갈 의회에서 이를 부결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현명한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린 것이죠. 자,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르투갈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JP모건. 1, 2년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와 태그팀 먹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죽어라고 깠었죠. 계속해서 욕을 하고 버블이니 뭐니 하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직원이 적발될 시 해고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놓기도 했었던 이 JP모건, 양아치 중에 쌍양아치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돈 벌 준비가 끝난 것인지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보고 및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지금 현재 38,000달러다.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보다도 더 나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자, 이 부동산보다도 더 나은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얘네가 뭘 잘못 먹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치켜 세워주는 것일까? 저런 상황에서 빅쇼트의 마이클 어리버리, 비트코인은 거대한 버블이다.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큰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떡락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비트코인은 거대한 버블이며 버블이 터지면 참 볼만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싹동머리 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깝치다가 네 인생이 빅쇼트 되는 수가 있다. 조심해, 어리버리. 자, 그 다음에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의 분석가, 전의 분석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이 결국 29,400달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32,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30,000달러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힘을 좀 쓰나요, 비트코인? 힘 좀 써야죠. 자, 그 반면에 연이은 하락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한다의 수석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뭐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현재 바닷가에서 아무도 매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25,000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지지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으며 20,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비트코인 역시 안정될 수 없으며 당분간은 안정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안정하기 힘든 발언을 앉아서 이어갔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분석. 다음으로 해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와 데이비드 웨이브가 똑같은 지표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주봉의 202평. 이 202평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가리키는 중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2평을 2번 건드린 다음에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려면은 20,000달러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한번 건드리고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또 건드렸을 때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20,000달러 간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000달러 혹은 21,000달러, 22,000달러 근방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와가지고 꼬리를 남기면서 한번 찍은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치다가 여기 있는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났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데이비드 웨이브의 분석.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말까지, 올해 말 정도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축적 기간이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차트상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의견들이 맞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미래,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고 해당 범위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를 한 다음에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더 떨어지면서 앞으로 찍게 될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연준의 이빨에 달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루나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또 나와가지고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2.0 제한 투표가 65.5%로 찬성으로 몰리게 되면서 다가오는 27일 테라2 테스트넷이 가동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어드랍 보상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테라 2.0의 기본 자산은 루나라고 불리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7일 30%의 에어드랍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은 2년에 걸쳐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루나 같은 경우는 테라 클래식이 될 것이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건 대표 같은 경우는 국내 5대 거래소 아시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다가 루나 2.0 재상장을 한번 해달라. 우리 루나 착해서 사람들 안 물어요. 전에 잠깐 물었었는데 그것은 실수고 우리 착한 루나 재상장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오비는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내 거래소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루나 2.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라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건 대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받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게 되면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죠. 루나 및 테라 재단이 계획범죄를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은 사전에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루나 2.0은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어제 나이지리아 호재가 나왔었던 알고랜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안소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알고랜드 지지자였었는데요. 이번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대량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숫자라든지 평단은 밝히지 않았고 대량 매입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카자흐스탄 나라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카자흐스탄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암호화폐 지역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에서 더 샌드박스를 상장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약간의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락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난 3월부터 70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해오고 있었다라고 인투더블록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 고래들이 들고 있는 총 이더리움 보유량은 2,900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고래들아, 가격 좀 올려주면 안 되겠니?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지난 3일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64%나 빠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올랑말랑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월 30일 정도 해가지고 3일봉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도 자, 이더리움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1300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이더리움이 흐를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돼, 이더리움 힘 좀 내봐. 다음으로는 이베이가 폴리곤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원오브와 손을 잡고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스텔라 재단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스텔라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브라질의 CBDC 출시를 위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자, CBDC가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좀 가지라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꼭꼭 부탁을 드리건데 광고 봐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